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중국이 지난 3, 4분기 GDP 4.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2%를 예상하던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적은 숫자긴 하죠. 그래도 금년 전 세계 GDP가 마이너스 4.4%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이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를 이끌어준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게 큰 도움이 될 터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이번 주 열리는 오중전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 그리고 어쩌면 2035년 장기 전망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아주 적극적인 GDP 목표를 내놓을지 모른다, 이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과학연구원은 금년도 GDP 예상치를 2.3%에서 3%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평균 GDP 성장률이 5에서 6%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죠. 인민은행장인 이강은 GDP 예측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발표를 하기를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중앙은행의 중점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국가발전연구소는 성장률이 현재 6.5% 수준에서 점차 조금씩 내려가서 2050년이 되면 2.6%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이징 대학 국가발전연구소는 단순한 그 대학에 있는 조그만 연구소가 아니고요. 이 안에 멤버로는 인민은행장 이강, 그리고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의 국사라고 일컬어지는 리니후, 이런 사람들이 적을 두고 있는 쟁쟁한 싱크탱크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라이벌인 칭화대학에서는 후안강 교수가 14차 5개년 기간 동안에 6%에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5% GDP 성장률을 목표로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내놓았죠. 국가신식 중심의 주바오량 경제예측부 주임은 2035년까지 5% 정도의 수준을 견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바오량은 이러한 예상의 전제 조건으로서 시장 왜곡 요인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도시화 정책, 토지 정책, 자본시장 정책, 이자율 정책, 환율 정책 등의 개혁을 잘 이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음 5개년간 GDP 성장률은 5.5%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죠. 모건 스탠리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시에즈 장은 5% 정도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중국의 GDP를 5%가 넘는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측이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측치들은 모두 최근의 중국의 경제 실적이 우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아주 자주 참고하고 있는 반중 계열의 유튜버 차이징 렁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이번 3, 4분기 GDP 통계는 분명한 조작이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숫자라서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관심 있게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는 중국의 3, 4분기 GDP 숫자가 중국 정부의 거의 광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까지 베이징, 허베이, 산시, 상하이, 해룽장, 장수, 푸젠, 산둥, 허난, 윈난, 스촨, 총칭, 닝샤, 이렇게 13개 성시에서 금년도 중점 사업 투자 계획 리스트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총 1326개 프로젝트가 들어갔고, 이 중에 8개 성의 투자 규모만 34조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과거 4조 위안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8배가 되는 것이고, 이 돈이 모두 한 해 안에 투자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천문학적인 규모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차이징 렁엔이 발견한 것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기를 2020년 1, 4분기에서 3, 4분기까지의 전국 고정자산 투자액이 43조 6,530억 위안이라고 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증가 속도는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3.1%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보관해 놓은 중국의 작년, 즉 2019년도 1, 4분기에서 3, 4분기의 고정자산 투자를 살펴보면 46조 1204억 위안이기 때문에 금년에 43조 6,530억 위안보다 오히려 5.4% 감소했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주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응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검색을 해보니까 금년도 3, 4분기까지의 전국 고정자산 투자를 발표한 내용이 중국 정부의 행정망에 있었고, 이 내용에는 차이징 렁엔의 말대로 2020년 1, 4분기에서 3, 4분기까지 전국 고정자산 투자액이 43조 6,530억 위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가 되었는지를 찾아보니까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역시 차이징 렁엔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차이징 렁엔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는가를 확인해 보는 일이죠. 이 사람의 기본 주장은 중국 정부가 엄청난 고정자산 투자를 해서 GDP를 끌어올렸는데, 사실은 작년도의 고정자산 투자만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3, 4분기 GDP가 4.9%나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논지죠.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다는 가정하에 고정자산 투자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43조 6,530억 위안에서 46조 1,204억 위안을 빼보면 마이너스 2조 4,674억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18조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년도의 1, 4분기에서 3, 4분기까지의 GDP하고 금년도의 1, 4분기에서 3, 4분기까지의 GDP의 차이를 보면 9,941억 위안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2조 4,674억 위안의 고정자산 투자의 감소분을 극복하고도 이만한 차이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고정자산 투자 이외의 영역에서 3조 4,615억 위안, 우리 돈으로 585조 이상의 GDP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의 GDP라는 것은 크게 수출, 투자, 소비, 소위 GDP를 이끄는 세계의 마차,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입니다. 이 중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 차이징 렁엔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 되죠. 그리고 중국의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중국의 GDP 증가가 사실임을 인정을 받으려면 금년의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3조 4,615억 위안의 규모, 우리 돈으로 585조 원 이상의 성장 또는 증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 국가통계국의 수출에 관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금년 7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작년도 1월에서 7월까지 수출의 누적 합계는 2조 5,600억 달러였고요. 금년 1월에서 7월까지의 수출 누적 합계를 계산해 보면 2조 4,426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로서는 차이징 렁엔의 주장이 맞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 정부의 통계를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저의 분석은 사상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가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행여 이렇게 모순을 드러내는 경우가 생기면 이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국가의 공식 데이터가 공신력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모든 데이터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국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조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저는 자주 검색을 해보는데 여기에는 비어있는 칸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기업수, 최근 2, 3년 차가 줄곧 비어있죠. 조작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공개하는 편이 나은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크게 고려하는 것은 실물경제 그리고 체감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친구들, 장사를 하는 중국 친구들, 그리고 연구를 하는 중국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나름대로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형성된 저의 감각이나 체감과 모순이 되는 데이터를 보면 이건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그 데이터의 타당성을 이런저런 연관 데이터와 비교하고 분석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의 신뢰도를 평가해 보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끊임없이 중국의 통계 데이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저의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